상위 1%의 시간관리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용 23장 글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용 23장 글에서 핵심 키워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작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정성입니다. 우리 성공하고 싶으시죠? 큰 성공도 작은 성공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리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작은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교 생활하면서 병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했니? 아 맞다. 깜빡했다. 바로 이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하게 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아 맞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 다이어리도 성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 1년차 때는 한 페이지에 2주간의 스케줄러를 적었었고요. 색칠되어 있는 것은 제가 그날 만났던 사람을 색칠했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봐도 제가 이번 주에 몇 명을 만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1년이 지나고 나서 모습이고요. 3년차가 됐을 때는 한 페이지에 2주치가 아닌 일주일치, 좀 더 디테일하게 오전, 오후, 저녁, 야간 이렇게 제가 스케줄러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마감하는 사람이 1년에 12번 월마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1년에 12번 월마감하는 사람이 1년에 50번 주마감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년에 50번 주마감하는 사람은 1년에 365번 일마감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년에 365번 일마감하는 사람은 1년에 1460번 시간 마감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4번 오전, 오후, 저녁, 야간 총 4번의 시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일마감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하면 그 꿈은 그 날짜에 현실이 되겠죠. 우리 꿈과 목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때문에 꿈에 반드시 뭘 적어야 된다? 내가 이 꿈을 언제쯤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날짜를 반드시 적으셔서 그 꿈을 목표로 바꾸셔야 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현금 1억의 용돈을 드리겠다는 이 꿈을 3년 안에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디데이를 정하고 목표로 바꾸고 매달 적금을 넣어서 결국 3년 만에 부모님께 1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연 목표를 정하시는 겁니다. 올해 2021년도 연 목표를 정하시는 거죠. 크게 개인, 직장, 가정 이 3개의 테마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꿈 3가지를 적습니다. 총 9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꿈에 달성하고 싶은 날짜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9가지의 목표를 제 다이어리에 그 달, 그 날짜에 다 미리 적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디데이가 나오겠죠. 오늘부터 그 날짜까지 디데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매일 디데이를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도 모두 디데이를 정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가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표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일마감입니다. 연 목표를 12달로 쪼개면 월 목표가 나올 거고요. 월 목표를 4개로 쪼개면 주 목표가 나오고요. 주를 7개로 쪼개면 일 목표가 나오겠죠. 결국 우리는 이 하루 목표를 보고 살아야 되고 일마감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이어리를 작성하실 땐 반드시 연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마감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나서 하겠죠. 꿀팁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일, 오전, 오후, 저녁 체크를 하면서 내가 진행한 것을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하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체크하고 맨 밑에는 제가 사인, 오늘 하루를 마지막 정리한다는 의미의 결제, 사인도 하고 있습니다. 일마감의 핵심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만났던 고객과의 미팅 얘기. 하루 일마감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일과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가령 내일이 월요일인데요. 내일 일과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포스트잇을 꺼내서 총 4가지의 선을 긋고요.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오전 일과는 첫 번째 칸에, 오후 일과는 두 번째 칸에, 저녁 야간 일과는 세 번째 칸에, 마지막 네 번째 칸에는요, 해야 할 일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숫자 25, 16이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뭐냐? 바로 이번 달 중요한 목표에 대한 디데이입니다. 아, 이번 달 마감이 25일 남았구나. 아, 이번 달 저의 강의가 16일 남았구나. 바로 이겁니다. 매일 이번 달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디데이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적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중용 23장에서 뭐라고 했죠? 작은 일에 정성을 들이라고 했죠. 일단 내일 일과를 쫙 한번 직접 적어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 내일 나의 하루 일과가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신상품 설명회가 있는데 단장으로서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아, 맞다. 이거 알려줘야 된다. 적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점 미팅이 있는데 이때 공지할 게 뭐가 있었는데 고민합니다. 아, 맞다. 아, 맞다는 이때는 써도 됩니다.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기 전, 정성을 들이고 난 후 뭐가 더 좋은가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때 보정하기 전과 보정하고 난 후 뭐가 더 이쁜가요? 당연히 정성을 들여서 보정한 게 나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나의 하루 일과를 먼저 적고 나서 정성을 들이고 나서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나은 삶이 되겠습니까? 실제 제가 포스트잇에 적은 겁니다. 이렇게 쫙 적고 나서 이미 정성을 들여놓으면서 하루 마감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제가 출근해서는 뭐만 보면 되나요? 이 포스트잇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실천할 때마다 저는 동그라미로 체크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을 해줍니다. 형준아, 잘했어. 다음으로 넘어가.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계속 칭찬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일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체크하면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이 셀프 칭찬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센스 있는 분은 왜 포스트잇에 적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는 영업을 할 때 운전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저의 차 핸들에 이렇게 전날 포스트잇으로 일마감한 것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때 대구랑 광주 갈 때였는데 대구랑 광주에 있는 분들 미리 적어놓은 거죠. 왜? 운전하면서 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눈에 차에서 볼 수 있게끔 포스트잇을 활용했던 게 지금까지 습관이 돼서 저는 포스트잇에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이로 하는 오프라인 마감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마감, 침대 마감, 휴대폰으로 하는 침대 마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휴대폰으로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메모장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해야 할 일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장에다가 기입하시죠? 저도 메모장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동안 통화했었던 통화 목록을 확인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이따 전화 줄게 라고 하고 끄는 거. 그런데 전화하지 않은 거죠. 또는 나도 모르게 전화와 있는 부재중.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통화했었던 통화 목록을 보시고 놓친 게 있으면 내일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세 번째는 일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왔었던 나의 일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는 오늘 하루 동안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던 것을 저는 쭉 찾아서 읽어봅니다. 왜? 요새는 카톡으로 너무 많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놓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카톡으로 대화했던 것을 반드시 재확인해보면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고 내일 생일자가 뜨면 축하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람을 맞추고 자죠. 이렇게 휴대폰으로 온라인 마감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종이로 오프라인 마감, 휴대폰으로 온라인 마감, 이렇게 일마감을 끝내게 되면 제 입에서는 아맞다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놓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메모를 잘하는 겁니다. 결국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린 적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시각각 적으세요. 저는 특히나 샤워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기 때문에 저희 샤워실에는 적을 수 있는 보드판이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적기 위함이죠. 이렇게 메모에 집중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주마감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걸까요? 네, 일요일 날 하는 거겠죠. 일요일 날 뭘 하냐? 이번 주 나의 목표였던,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4일 하는 목표에 대해서 결과를 적는 겁니다. 아, 영어 공부 하루밖에 못했네. 내가 운동을 3일 하기로 했는데 이틀밖에 못했어. 반성하는 거죠. 하루 마감이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 일과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주마감도 이번 주를 반성하고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 주 목표도 적으시고요.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도 미리 적음으로써 미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주마감을 하면서 꼭 하는 게 있는 게 바로 연목표를 보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세워놨었던 이 연목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아, 내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구나.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하기 위해선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마감을 하면서 올해 내가 세웠던 연목표를 반드시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차별합니다. 제 스케줄러는 저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제 다이어리에는 저의 성장, 인생사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감성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필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제가 13년 동안 일기를 써온 사람으로서 그 정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잘 될 테니까.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일이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다 해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자. 두 번째 이는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자. 자필일기를 매일 쓰시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파워 클로징 기법으로 썼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스토리, 자신만의 역사로 고객님들께 상품이 아닌 나라는 관리자를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월마감도 진행합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지점장이 되면서 매월 있었던 중요한 이슈를 다 기록해 왔습니다. 14년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매월 있었던 이벤트를 월마감을 함으로써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 느낌이 아니라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과거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보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리, 결국 가장 큰 연 목표를 정하시고요. 월로 쪼개세요. 월 목표, 주, 일 목표를 만드시고, 결국 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일 마감에는 포스트잇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반성하면서 내일 일과를 미리 준비한다. 자필 일기를 반드시 쓰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그리고 침대 마감, 휴대폰으로 하는 온라인 마감이었죠. 주 마감, 일주일을 돌아보고 다음 주를 준비한다. 그리고 연목표를 한번 본다. 마지막 월 마감, 마지막 날에 이번 달을 정리하고 다음 달 준비한다. 다음 달 테마도 준비하고 이벤트를 정리한다. 행동이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되려면 66일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의 스토리를 매일 기록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펜과 종이와 절실함만 있으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시간 관리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멋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